오랜 시간 굳건히 명성을 쌓아온 집안이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사라져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조선시대 그 중에서도 최고 명문가로 손꼽히던 박팽년 가문이 바로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한때는 번성했던 그들의 고택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고 갓난아기 손자마저 천민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잔혹한 운명을 맞았죠. 도대체 무엇이 왜 이토록 무자비하게 한 가문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려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충격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 박팽년 가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종종 거대한 권력의 충돌과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굳건한 신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박팽년 가문의 멸문지화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옳다고 믿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자 동시에 그 신념을 짓밟았던 권력의 냉혹한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죠.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느껴보시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가볼까요? 이 비극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 바로 박팽년입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학문의 전당이라 불리는 집현전의 핵심 인재였고 성군 세종대왕의 깊은 신뢰를 한몸에 받았던 인물이었죠. 젊은 시절부터 총명함이 남달랐던 그는 세종대왕 앞에서 학문적 깊이를 논하며 미래의 제목으로 일찌감치 인정받았습니다. 임금의 총애 아래 집현전 학사로서 수많은 책들을 탐독하며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청렴하고 강직한 선비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재위 기간은 박팽년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학문에 정진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었던 안정적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평화는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단종의 나이는 고작 12살에 불과했으니 아직은 나라를 이끌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죠. 이때부터 조정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의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실의 어른으로서 어린 단종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점차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교묘한 방식으로 대신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반대파들을 하나둘 제거하며 권력을 장악해 나갔죠.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조정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박팽년을 포함한 집현전의 학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세종대왕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단종을 보필하고 조선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수양대군의 권력 장악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계유정난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통해 수양대군은 김종서와 황보인 등 단종을 지지하던 세력들을 무참히 숙청하고 마침내 스스로 영의정에 오르며 모든 실권을 장악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 되어버렸고 조선의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져들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팽년과 그의 동지들은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학자로서, 신하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과연 무엇이 옳은 길인지 밤낮으로 고민했죠. 세종대왕의 은혜를 입고 자란 자신들이 어린 임금이 권력자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단종을 다시 왕위에 복위시키고 세종대왕이 꿈꿨던 조선을 되찾아야 한다는 굳건한 신념이 자리 잡게 됩니다. 박팽년은 동료 학사들과 뜻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성삼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들은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충절의 상징들이죠. 이들은 어두운 밤, 비밀리에 모여 어린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기 위한 거사를 논의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함께 미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발각된다면 자신들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가문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치밀하게 거사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매 순간 숨막히는 긴장감이 그들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비장한 결의는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들의 운명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비장한 결의는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어린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던 사육신들의 거사는 미처 시작도 하기 전에 발각되고 말았죠. 간절했던 희망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고 이는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종종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도 예기치 못한 작은 균열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곤 하죠. 바로 사육신들의 운명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던 수양대군 측은 첩자들을 통해 모든 계획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거사가 발각되자 박팽년을 비롯한 동지들은 즉시 체포되어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충절의 신하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죠. 차가운 옥사는 한기마저 날카롭게 뼈를 파고들었고 고통스러운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신문에 나서며 그들에게 역모의 죄를 인정하고 다른 가담자들의 이름을 대라고 압박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쥔 자의 위압감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박팽년은 어떤 고문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특히 박팽년은 세조를 끝까지 날이라고 부르며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굳건한 충절을 보였습니다. 나는 전하의 신하가 아니니 어찌 대감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으로 왕위를 찬탈한 세조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목숨을 건 저항의 외침이었죠. 그가 붓을 꺾어 던지며 세조가 내린 관직에서 받은 녹봉은 단 한 톨도 먹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방에 쌓아두었던 쌀을 보여주었던 일화는 그의 청렴함과 굳은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었고 오직 자신의 신념만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세조는 박팽년의 이러한 완강한 태도에 분노하여 더욱 잔혹한 고문을 지시했습니다. 뜨겁게 달군 인두로 살을 지지고 뼈를 부수는 듯한 매질을 가하는 등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박팽년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정신만큼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낭자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침묵하거나 혹은 자신의 신념을 외쳤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은 지켜보는 이들마저 몸서리치게 만들었을 겁니다. 결국 박팽년은 모진 고문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죠. 조선시대에는 연좌제라는 무서운 법이 있었습니다. 역모와 같은 중죄를 저지르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심지어는 친척들까지도 함께 처벌을 받는 제도였죠. 박팽년의 가문은 이 잔혹한 연좌제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박중림은 물론 아들 박홍, 박분까지 모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한순간에 3대가 역적으로 몰려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팽년의 어린 손자마저도 죄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노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손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직 세상의 빛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어린 생명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신분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명문가의 혈통이 끊어지고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던 지편전 학사의 가문이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뿌리 뽑히고 그 흔적마저 지워지는 참혹한 현실을 말입니다. 그들의 집은 텅 비어 폐허가 되었고
가족들은 비참한 행렬 속에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비명과 절규는 차가운 역사 속에 묻혀버렸지만 그날의 슬픔과 절망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박팽년 가문의 멸문지화는 개인의 숭고한 신념이 거대한 권력의 폭력 앞에 얼마나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예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단지 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의와 신념을 지키려 했던 수많은 이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것이겠죠.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그들의 희생은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박팽년 선생의 숭고한 충절은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그 대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너무나도 혹독한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단지 박팽년 한 사람의 목숨으로 모든 것이 끝난 일이 아니었죠. 그의 굳건한 신념은 온 가문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박중림부터 시작해서 젊은 아들들, 심지어 세상에 빛을 본 지 며칠 되지 않은 갓 태어난 어린 손자까지 3대에 걸친 모든 남성들이 영모의 죄를 뒤집어쓰고 참혹한 운명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에 엄격하고 잔혹했던 연좌제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의 죄가 혈연으로 이어진 무고한 모든 이들에게 죽음이나 평생 모비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무시무시한 시스템이었죠. 고령의 아버지 박중림은 이미 칠순에 가까운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거사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들들, 즉 박팽년의 젊은 자식들 또한 잔혹한 운명을 피할 수 없었죠. 그들은 채 피워보지도 못한 젊은 나이에 죄인으로 몰려 차디찬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더욱 가슴을 찢는 비극은 아직 세상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한 갓난아기 손자마저도 죄인으로 낙인 찍혀 천하디천한 노비의 신분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명문가에서 귀한 도련님으로 자랐을 아이가 하루아침에 소유물처럼 사고 팔리는 인간 이하의 비천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의 집은 텅 비어 폐허가 되었고 가문의 오랜 역사와 명예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역사의 지면에서 흔적조차 없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비극의 중심에는 박팽년의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조에 직접 신문 과정에서 보인 태도는 후대의 길이 남을 충절의 상징이 되었죠. 세조는 자신의 왕위를 인정하고 신하의 도리를 다할 것을 박팽년에게 끈질기게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박팽년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까지도 세조를 날이라고 부르며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오직 단종만이 진정한 임금이며 자신은 그전 단종의 충성스러운 신하일 뿐이라는 굳은 믿음을 결코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날이라는 호칭은 단순히 상대를 낮춰 부른 것을 넘어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했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신의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지키려는 박팽년의 비장하고도 용기 있는 외침이었죠. 차가운 옥사에서 살을 애는 듯한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박팽년은 자신의 신념을 한치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체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피와 땀으로 얼룩졌겠지만 그의 정신과 의지만큼은 결코 꺾이지 않았던 것이죠. 세조의 입장에서는 박팽년의 이러한 강직한 태도가 자신의 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용납할 수 없는 불경함과 모욕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분노는 가문 전체를 향한 무자비하고 잔혹한 복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한 개인의 숭고하고도 확고한 신념이 거대한 권력의 폭력 앞에 얼마나 무참히 짓밟히고 또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피바람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길이 남을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박팽년 가문의 멸문지화는 단순히 한 가문의 슬픈 비극을 넘어섭니다. 이는 역사 속에서 정의로운 가치와 굳건한 신념을 지키려 했던 수많은 이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을 대변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죠.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 신념이며
그 숭고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고도 묵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확고한 신념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비극적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박팽년 가문의 이름은 역사의 기록 속에서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굳건한 충절 정신은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끊임없이 회자되며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세조의 무자비하고 잔혹한 권력 앞에서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의 용기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결코 변치 않는 인간 본연의 고귀한 가치를 일깨워주죠. 충절이라는 가치가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지라도 그것을 굳건히 지키려 했던 이들의 숭고한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역사는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팽년 가문의 비극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 속의 슬픈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옳은 가치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한다는 준엄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죠. 동시에 한 개인의 양심과 굳건한 신념이 거대한 권력의 폭력에 맞설 때 우리는 어떤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원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은 오늘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그들처럼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